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꾀돌이 기질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대단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제살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이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지혜가 출중하지만은 관제구슬이 따르길 수 있고 또 삶의 기복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달 경자월입니다. 양력으로 12월달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다소 힘든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이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보다는 좀 차분하게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잉태한 그런 상태와 비슷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작고 또 주변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관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승진운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갑목하고 경금이 이렇게 갑경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달래시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목욕을 시키다 보면은 때도 쓰고 또 고집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씻겨주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도 포함되어 가지고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많을 수 있겠고 다소간의 판단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정도 심하고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방랑기나 색적 문제로 말썽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이 다소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다정다감한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문서운이 다소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미루어두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0세 백제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관리도 조금 문제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면은 최고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떠는 그 모진 말 같은 거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을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 간의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좀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 아니면 문학 이런 쪽으로 다소 좀 정신적인 분야에 집중하시면은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상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는 의식주의 곤란을 받기도 쉽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부침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1일날 반한살이 육형이고요. 1일날 반한살이 육형이고요. 자, 1일날 반한살이 육형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도 나타날 수 있겠고, 또 게을러지거나 지치 현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 6회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6회살 기운에서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자신보다 신분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등에서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형이고요.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 날인 말일 날도 천살의 육형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따르기 쉬운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크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천살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되기 쉽고 심리적으로 갈등도 많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좀 드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좀 힘든 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렇게 형살이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9일 날입니다. 연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연살의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자신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미혼자 분들은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22일도 같은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좀 우울한 기분과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찾아보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외로움을 한층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 명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 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 과욕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관계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밖으로 운전을 하거나 멀리 여행 아니면은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각종 사고수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하루이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쉬우니까 하루 처신 잘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흉살에 빠지는 이런 기운에서는 재물이나 이승으로 인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바람이나 유용으로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일도 생기기 쉽고, 또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큰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원진살로 엮어지는 이런 시기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곤욕을 겪는 미투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1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24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던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합이라고 합니다. 사위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계기도 따를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데이트 상대자나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있는 좋은 시기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더불어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